네, 안녕하세요. 자, 교과서로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연 교과서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킬러 문제를 풀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을 텐데요. 교과서로만 준비를 해도 연습이 충분하면은 얼마든지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교과서로 푸는 킬러 문제. 킬러 문제 풀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교과서로 푸는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수원 삼각함수예요. 그래서 문제들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하고요. 기출문제 이제 좋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뭐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평가원 문제예요. 그래서 2022학년도 6월 홀수용 15번 문제예요. 15번. 그다음에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할지 접근 방법부터 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안 보이는 분들은 문제를 다운받아 가지고 써놨으니까요. 평가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이러한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거 조심하고요. 그러니까 실수 t가 있고 t도 이제 미지수죠.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sin 2분의 파이 x 빼기 t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이퀄 0. 실건 중에서 집합 x가 x 0보다 가깝고 4보다 작다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쭉 나와 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이제 기억부터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다. x 2 또는 3이죠? 원리가 똑같으니까 지금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근이 이제 x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sin 2분의 파이 x 빼기 t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이퀄 0이죠. 그럼 근을 구하려면은 sin 2분의 파이 x 이퀄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퀄 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단원에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우리가 보통 sin 2분의 파이 x 하고 뭐 이게 3이다 그러면 그게 없겠지만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 풀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뭘로 나와 있어요? 미지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개 킬러 문제들은 미지수로 이제 많이 도입을 해요. 이거는 보통 파라미터, 우리말로 모수라고 그러는데, 파라미터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개 킬러 문제들은
거의 다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풀 때 좌변을 y로 놓고 우변도 y로 놓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x를 독립변수로 보니까 이거는 지금 파라미터, 즉 미지수이긴 하지만 변수는 아니에요. t 마찬가지죠. x가 변수예요. y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y 콜 요걸 그리고 y t를 그리는데 이 t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보면 지금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그리고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 4예요. 그래서 0에서 4인데 지금 이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제 최대 최소하고 주기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먼저 보면 최대 최소는 뭐 이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주기가 중요한데 주기는 여러분 많이 했죠. 그래서 요거 분의 2파이 절대값 분의 2파인데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래서 주기를 보면은 자, 주기를 보면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되죠. 네, 그래서 4가 돼요. 4.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사인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1, 2, 3, 4 그리고 최대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금 올릴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정교하게. 수능 문제는 이 그래프 직관으로 푸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킬러 문제, 직관 문제야. 직관 문제. 이렇게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이 최대 최소가 되고 요게 이제 사인 그래프죠. 그래서 요거는 사인. 그 다음에 1, 2, 3, 4가 되겠네요. 코사인을 그려보면 코사인은 여기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범위가 0에서 이렇게 4는 안 들어가죠. 그죠? 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둘 다.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 자, 이렇게 그림을 좀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t는 y t니까 이게 t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x축의 평행으로.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번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근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알파 t고 가장 큰 게 베타 t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y t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이렇게 t가 지나갔다. 그럼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y t라고 정하면 t는 지금 1에서 마이너스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알파 t가 되고 여기 알파 t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베타 t 제일 큰 거. 이게 베타 t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 t, 베타 t의 의미는
알파 베타를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t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t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뭐 2분의 1이다 그러면 알파 2분의 1, 베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호의 의미를 굉장히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뭐 마이클 T1이다 그러면 알파 T1, 베타 T1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기억번부터 한번 보시죠. 기억번은 뭐라 그랬냐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고 이제 여기 안 들어가고. 그랬을 때 알파 T에다 베타 T 더한 게 5다 그랬습니다. 기억번. 알파 T에다가 베타 T를 더한 게 5다. 그러면 이제 T가 여기서 움직이죠, 여기서. 여기 없고, T가 이제 여기서 움직여요, 여기서. 새로 움직이는 T를 한번 보면, 요런 데서 움직인다.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을. 요건 들어가고, 요거 안 들어가고 해서, 요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알파 t는 어디에서 생기나요? 제일 작은 거니까 이제 여기서 생겨요. 이 알파 t.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베타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알파 t고, 요게 베타 t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X축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보다시피 그래프는 뭐에 이제 그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얘를 하나만 더 그어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때, 그러니까 X축까지 올라갈 때는 축이 생겨요. 이 축이. 대칭축. 이거 대칭축. 그래서 여기 1하고 4하고 봤을 적에도 그렇고 요 2, 3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축이 되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 2.5가 돼요. 그죠? 2.5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5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둘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런 식이죠. 그렇죠? 여기 가도 일로 가도 여기서 생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2.5가 대칭이 돼요. 선대칭. 2.5를 선대칭으로 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은 다시 말해서 알파 t에다가 베타 t를 더한 거를 축이 돼서 둘로 나누는 게 2.5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5가 되지. 이건 맞죠? 아시겠죠? 기억번은 가볍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보면은 니은번이 좀 기호가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요 그림을 계속 놔둬야 돼 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리려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고 니은번 한번 보시죠. 니은번도 이제 의미하는 거 처음 봤을 땐 식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t는 t인데 어떤 t냐 베타 t에서 그러니까 이 베타 t의 의미가 뭐죠? y = t라는 직선 함수와 누가 만나요? 여기 원래 요 두 그래프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의 최대값이죠. x의 최대값. 그래서 요걸 이제 알파 t를 빼니까 요건 최소값. 이게 이제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를 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0, t값이 0일 때니까 x축이 되죠. 그 x축과 이 두 그래프가 만났을 때 최대값. 의미를 정확히 알면 돼요. 요거는 최소값. t가 0일 때. 그걸 뺀 거예요. 그게 이제 t가 되는데, 이 t가 뭐냐? 0에서 2분의 루트 2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는 지금 t값이 나와 있죠, 0으로. 그래서 0으로 해서 구하면은 여기서 생기고, 0이네요, 여기.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이건 0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이게 최소가 0이죠. 그 다음에 베타 제로가 최대인데, 이제 0을 이렇게 x축을 보면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건 3이에요, 3. 그래서 최대는 3.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3에서 0을 뺀 거니까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t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생기는 교점의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게, 이게 최소를 뺀 게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그래프 이렇게 t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는 교점, 최대에서 최소 뺀 게 3이란 얘기예요. 그 내용이 기호로 보면 좀 이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t가 그러면 0에서 2분의 루트 2 될 때까지, 그때는 3이 된다. 3이 되는 거가 0에서 2분의 루트 2다, t가. 0에서 2분의 루트 2면은, y값이 이제, t는 y값이니까요. 0에서 루트 2. 아시겠죠? 그게 맞나 이제 살펴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요 처음에, 요쪽이 이제 2분의 루트 2가 되죠, 요게. 이해되세요? 요게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럼 따져보면은, t가 0에서 루트 2가 될 때, 과연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3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나와 있고, 하나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됐죠. 그렇죠? 그럼 그 거리가 3이 되나요? 자, 따져보면, t가 0일 때는 0에서 3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t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t가 올라가면서 x값이 이렇게 똑같이 이동하죠. 보이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3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요게 3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3이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가 처음 만나는 점이 y값이 2분의 루트 2잖아요. 4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 그때까지는 이제 3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맞죠? 대충 보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유지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최소가 생겨요. 또 벌어지죠. 밑에도 되는가 한번 볼까요? 되는 거. 밑에는 여기서 좀만 내려오면 여기가 3이었는데 여기 그쵸? 여기서부터 1서부터 4까지 3인데 그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으면 0보다 작으면 t가 0보다 작으면 바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3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서만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뭘로 다 했죠? 그래프로 하는 거예요, 그래프. 다시 말해서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푼다고 하면 다 직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보면 요 해결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그래서 이제 설명하느라고 그렇지 이게 직관으로 하면 여러분이 금방 찾고 이게 생각보다 금방 풀어요.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번을 보면 알파 T1하고 T2예요. 이제 알파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베타 얘기가 안 나오고 알파 얘기만 나오는데 이거 된 두 실수 T1, T2 두 실수 T1, T2인데 T1 T2에서 T1을 빼면 이게 2분의 1이다. 이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다 그랬어요. 3분의 1. 한번 봅시다. T1에서 T2 뺀 게 2분의 1이란 얘기는 지금 일단 알파가 서로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T1에서의 알파와 T2에서의 알파. 그럼 여기서 T1, T2 알파 같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알파 값이 같으니까 최소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 T1이라는 그래프와 이 삼각함수 그래프 두 개,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최소값하고 y T2와 이 두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와의 교점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갔다.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T2가 생기고 지금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니까 T2가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제 T1이 생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알파 값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여기 알파 값이 돼요. 여기 알파 값이 돼요. 요게 이제 알파. 알파 1, 알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이 기호의 의미예요. 이게 T1일 때의 최소값, T2일 때의 최소값.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T2, T1. 그게 2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알파가 서로 같은 거니까 이 식이 하나는 요 위에 거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x에다 대입을 하면 2파이 여기서 알파가 되겠죠. x가 알파니까 알파 t1 뭐 그러더니 그냥 알파로 똑같으니까 그냥 알파로 써도 돼.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이제 t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는 이제 t1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요거 알파 1, 2 똑같고 알파 1, 2 똑같고 그래서 그냥 알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게 2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인에다가 제곱 베타
각만 같으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잖아.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거는 자 대입을 하면 요거 제곱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요. 요거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사실이냐? 그 양변을 제곱을 하면 t1의 제곱, t2의 제곱 마이너스 그죠? 이 t1, t2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1이 되고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T1 곱하기 T2. 그래서 넘어가면 T1, T2 이 T1, T2가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T1, T2는 8분의 3이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 틀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다. 자, 여러분 이거를 삼각함수에서 나온 기출인데 문제는 상당히 세련되고 레벨이 높지요. 문제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이거 교과서 밖에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거 선생님이 풀이를 했는데 교과서 밖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벗어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안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냐면 상수나 어떤 이제 변수가 아닌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하는데 이 파라미터가 도입이 돼요. 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변수 이외의 미지수는 여러분이 뭐 고1 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교과과정 안에 교과서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삼각함수와 믹스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변수 이외의 미지수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단원하고 믹스가 되면 이거는 지금 삼각함수에서 믹스가 된 거예요. 수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다가오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기호의 의미 알파 뭐 t다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이거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타 t는 최대 이 그래프만 정확히 알고 있고 뭐 주기해서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기본이 잘 안 돼 있고 이걸 풀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사인, 코사인도 뭐 주기도 정확하게 기본이 있어야 딱딱 구해서 주기가 4구나. 그 다음에 범위 같은 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이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x의 범위가 0에서 4 이퀄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 풀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 니은번 같은 경우도 최대에서 최소 뺀 게 3이 아니라 4로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충분하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식상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문제들은 어떤 풀이를 수식화해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조금 가는 거 뭐 임시로 그래프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어놓은 책들도 많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어놨나. 그렇게 풀면은 실전 풀이, 실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를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면서 그림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뭐 20분, 30분 지나. 이건 뭐 한 문제 그렇게 했다가 뭐 다른 문제 망하게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능 문제 등 뭐 각종 모의고사 문제는 킬러 문제일수록 직관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직관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 좀 들어가더라도, 푸는 그 큰 테마는 전부 직관에서 해결이 돼요. 계산은 어렵지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그런 직관력을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변수 이외에 다른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문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챕터끼리 믹스가 돼 있어요. 변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챕터라고 하기 어렵지만 변수 아닌 미지수요. 그건 전반에 우리 고등학교 수학 전반에 걸쳐 나오니까 그거하고 하여간 상하감수 믹스가 되잖아요. 직관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외의 미지수 항상 그런 문제 많이 나오면 그냥 이거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관에서 풀지 않으면은 20분, 30분 훨씬 넘어간다. 꼭 염두에 두시고 실전풀이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